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많은 질환, 그리고 그 질환 중에서 그 과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뭐 소아과, 뭐 정형외과, 뭐 내과 이런 많은 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발병하게 되면 힘들고 고치기 어렵고 진짜 이 질환은 정말 힘들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은 단연 정신건강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인도 엄청나게 힘들고, 그리고 그 보호자들, 그 가족분들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든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모든 병은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질환이든지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표들이 있죠. 자는 것, 그리고 소화하는 것, 그리고 대변과 소변, 그리고 뭐 여성분들이라면 뭐 생리 패턴 또는 뭐 생리통 이런 것들까지 이런 것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안색 이것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중증 질환부터 뭐 무좀 이런 것까지 다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질환은 이렇게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서 개선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정신건강과 환자분들은 그것을 관리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그것이 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기간, 특정 시즌, 그때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한두 달 수면제를 먹었는데 지금은 뭐 괜찮다. 또는 어떤 시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정신과 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괜찮다. 뭐 이 정도 워딩, 아니면 뭐 지난달부터 먹기 시작했다. 요 정도는 괜찮죠.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 이 끊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는 그 어딘가에, 그래서 용량을 더 높이지는 못하면서 낮추지도 못하는 그 어딘가에서 계속 고통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정신과에서 약을 끊고 이 정도면 완치다라고 판단받는 것이 5% 이하죠. 100명 중에 5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건강을 관리하려는 의지가 남아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그 용량을 올렸다가 줄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완전한 개선을 이루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나는 한번 고쳐보고 싶다. 이대로 사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개선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이 지금처럼 그냥 지내시면 되는데, 이 정신과 약을 줄이거나 압도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끊고 싶은 것은 안 먹으면은 내가 생활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해 봐서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건강을, 이게 정신과든 아니든 내 건강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해 줘야 하는 것은 운동, 그리고 철저한 식사, 그리고 철저한 수면 시간 및 수면의 질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죠. 이것부터 먼저 시작해도 아주 충분히 개선이 많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하기에는 섭섭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약을 같이 드시면서 운동과 식사와 수면을 계속 체크하면서 몸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정신과 약을 점점 줄여서 나중에는 정신과 약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24년 기준 오늘날 양약과 한약을 비교하자면, 양약은 캡사이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한약은 태양초 고추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있는 일부 주인공 같은 성분들을 뽑아서 그것을 연구실에서 만들어낸 것이 양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양약에서 있는 정신과 약과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한의학에서 있는 약에서 둘 다 정신과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양약을 끊고 싶으면 한약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캡사이신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단 하루도 먹지 않고 물에 타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마셨던 사람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것을 먹지 못하고 햇빛을 씌워서 자연에서 말렸다, 국내산 고추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태양초 고추장을 먹이면
전혀 몸이 반응하지 않죠. 캡사이신에 이미 다 내 몸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대체해 주게 되면은 몸이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한약이라도 이런 양약을 하루아침에 대체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웬만한 질환은 되는데 정신과 질환에서는 너무 위험한 대처입니다. 자, 그래서 한약을 드시면서 양약을 신압으로 조절해서 양약의 도움 없이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도록 계속 가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정신건강과 약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한 번에 끊을 수는 없다면 천천히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끊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는 그 조절 가이드가 처방한 의사와 의논하여서 수주에서 수개월에서 걸쳐서 조절하라. 이것이 가이드가 끝입니다. 병원에 있는 약들은 만들어질 때 어떤 농도에서 어떤 기간 안에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목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끊는 쪽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그건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니면 뭐 주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액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기간 동안 어떤 농도로 복용을 시켜봤더니 투입을 해줬더니 어떤 효과가 났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가이드는 섬세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줄이는 가이드는 이것이 끝이다. 그래서 이것이 수주에서 수개월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증상을 개선시켜서 정신과 약을 먹지 않기 위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을 개선하면서 의사와 의논하여서 수주에서 수개월간 점진적으로 그 약이 만들어졌을 때 최하 농도, 그 약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 체중에 어느 정도 농도면 효과를 발휘한다고 되어 있는 그 최소 용량으로 신압으로 줄여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밑으로 줄일 거 없다. 이 약이 지금 이 성분이 있는 이 양약의 농도가 지금 현재 가장 낮다라고 하는 그 약을 먹으면서 내가 생활상 문제가 없고 컨디션으로도 너무나 양호하다. 이 정도면 바로 끊어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끊으면 안 되고 그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달 말고 그 다음 달부터 시작해요. 최소 용량으로 바꾼 다음에 한 달간 나는 건강이 너무 좋다. 나는 이제 정상인이 된 것으로 내가 판단된다. 잠도 잘 자고 식사도 잘 하고 내 생활이 아주 양호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말고 그 다음 달 그렇게 한 달을 더 보내야 해요. 내가 이 정도면 완벽하다라고 한 그 다음 달 정도의 반으로 조절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최소 용량이라 이제 줄일 수가 없죠. 이미 그 약이 만들어졌을 때 가이드로 나와 있는 최소 용량으로 이미 만들어졌을 때 얘기예요. 최소 용량으로 조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복용하는 것으로 내 몸 입장에서 그 약을 반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것도 이 조건이 다 됐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용을 줄인 다음에 내 컨디션이 한 달간 무리 없이 내가 생활하는 것이 양호한가 이렇게 한 달 단위로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그 다음에는 이제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먹었으면은 그러면 3, 4일에 한 번 복용으로 또 다시 한 번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달 해서 뒤로 자꾸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이미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뭐 2개월, 3개월, 4개월 정도가 건강이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를 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내가 그냥 한 번 안 먹어봐도 되겠다. 이제 이 정도가 얘기가 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압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정신과 약을 이미 수개월 이상 드셨던 분이 이 최소 용량으로 왔을 때 최소 용량으로 가는 데까지만 해도 이미 몇 개월이 걸리죠. 그 상태에서 반으로 줄이고 하면 이미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1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내가 내 건강 정도라면 이제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도 내가 한번 일상생활을 해보겠다라고 다짐한 그 순간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이미 짧아야 6개월, 길면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한 번이라도 튀면 한 번이라도 다시 안 좋아지면 다시 최고 용량으로 돌아가거나 내가 5개를 먹어서 줄여서 5, 4, 3, 2, 1로 줄이고 그 1에서 이틀에 한 번 복용, 3일에 한 번 복용, 4일에 한 번 복용으로 해서 계속 줄여왔는데 그거 말고
이때가 되면 그 약이 가이드하는 최고 용량 10으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5로 가는 게 아니라 1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야 하고 여기서 튀임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입원해야 되죠.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수개월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라고 하면 이거 수개월 아니고 한 수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2,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정말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튄다라는 얘기는 밑도 끝도 없는 다운 또는 밑도 끝도 없는 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 정신과약을 복용해 보셨거나 정신과약을 복용하는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했던 것들이 한 번이라도 튀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한번 줄여보겠다, 한번 도전해보겠다라고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저와 진료를 할 정도의 마음과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말은 그냥 뭐 다 누구나 하는 거고 저 서울대 가고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는 다 하는 거고 실제 그 사람이 정말 각오가 되어 있는지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정신과약을 줄이자. 의사와 의논하여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점점 줄이는 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 각오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자, 일주일에 6일 이상 취미 말고 운동을 하는가? 1일 1식을 하고 있는가? 지방과 단백질을 이 1일 1식 할 때 아주 열심히 먹고 당을 완전히 끊어내었는가? 일부의 탄수화물만 먹고 이거 먹을 때 일부의 탄수화물만 먹고 당을 완전히 끊는지, 그리고 잠은 10시 전에 잤는지를, 이것을 정신과 약을 최소 용량으로 바꾸는 그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한 사람만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전 6회까지 좀 힘들고 5회 정도라고 얘기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살아라. 너는 각오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살아라 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수주에서 수개월 그 양약을 최하 용량으로 바꾸는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을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그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지켜냈다. 이 정도가 됐을 때 그러면 한번 최소 용량에서 이틀에 한 번 먹기, 3일에 한 번 먹기를 이때 가보자 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에게는 끊으면 안 된다, 함부로 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다. 그나마 업무가 또는 생활이 워낙 바쁘실까봐 원래 이거 주 7일인데 그나마 주 6일로 바꿔드린 거고 주 6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설명드렸던 거 요 횟수 6회에서 한 4회 정도로 바꾸고 여기서 완전히를 좀 바꾸고 이걸 한 10일로 바꾸면 이게 정상인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사실 별로 힘든 것도 아니다. 원래 이렇게 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때 양약을 최소 용량으로 바꾸는 그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이것을 해냈는지를 확인했을 때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 하다가 안 되면 내가 5 먹었다가 1로 떨어지고 그 다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줄이다가 한 번이라도 튀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한순간 한순간이 다 개월 단위입니다. 주도 너무 짧고 다 수개월 단위가 걸린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번잡스럽고 엄청 따질 것도 많고 실제로 하게 되면 저랑 뭐 15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게 되면 제가 이런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체크해내고 집요하게 잔소리를 해내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부 못하는 아이를 서울대 보낼 정도로 공부를 시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85세 이하라면 결국 끊기는 해야 한다. 왜 그러냐?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알죠? 이 사람 그 눈빛에 있는 그 총명함 그리고 똘똘함이 이
자꾸 꺼져버리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수면제 드셔보신 분들도 잠을 워낙 못 자서 수면제를 단기간 복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 장기간 드셔보신 분들은 잠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서 생활 자체가 매우 불량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못 자니까 먹게 되는 계속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끊어야 한다. 물론 정신과 약의 부작용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작용 말고 사람이라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기는 해야 한다. 근데 이것은 정신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어차피 부딪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정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한번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의 건강으로 한번 가보는 것 도전해 볼 만은 하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